먼저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왔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또 정치 지형이 있는데 또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고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의 목회자들의 성향을 체득적으로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눈높이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의 노차 발제에 대해서 제가 보고 참 많이 배웠고요. 저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거해를 맞이하여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정치 관계에 예민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은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의 실패 이후에 견고한 현실 정치의 벽을 실감한 교회는 내세와 내면화되었고 이것이 선교사들을 통해 전수된 정교 분리 이론과 맞아떨어지면서 점차로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믿음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정치적 태도는 두 차례 진보 정권을 거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정교 분리의 기치 아래 명분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보수 정권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교회들이 사회 내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약진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정권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반정부 집회를 갖고 지난 선거에는 장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더니 이번에는 아예 기독자유민주당이라는 기독정당까지 결성하여 선거에 나서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무관심과 중립을 신앙의 미덕으로 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인 참여로 바뀌었고 참여의 도를 넘어서 오히려 교회가 정치화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양대 선거는 교회들에게 어떠한 올바른 자리매김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분의 발전은 중요한 방향 제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몇 가지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 공동체에서의 책임의식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맞이하여 이러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이런 후보를 선별하라는 식의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살피는 근본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치적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교회에게 성숙한 정치적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여전히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국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가운데 정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서 왜곡되이 형성된 목회자들의 정치 이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예언자적인 기능은 둘째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치 행위에 대한 방법론적인 접근 이전에 국가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책임에 관한 통전적인 가르침이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먼저 폼을 잘 익히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하게 하는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기초 골격이 잘 안 돼 있는 가운데 거기에 어떤 가제도구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먼저 의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윤리적인 그런 교육이 계속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사실 접근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정치를 정치 이상으로 보인 데서 기인합니다. 정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아닌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김선호 교수는 정치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의견의 문제이며 여기 페이지 수는 저에게 준 원고를 가지고 했는데 좀 다릅니다. 수행적 진리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과정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고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적과 반대자를 구분하여 반대자를 정치의 필요 조건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한국 교회가 담대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자칫 특정한 정치적 이념을 절대시하고
심지어 영화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을 하나님의 뜻 내지 선으로 규정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김고광 목사가 발제 초대에 지적한 바 소위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기 반대편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으로 정죄하거나 심지어는 그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런 사고의 틀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은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독일교의 사회윤리적인 초석이 되고 있는 바르멘 선언 제5항은 국가는 인간적인 통찰과 인간적인 능력을 따라 경고 내지는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공의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치가 인간적인 통찰과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형성 수행되므로 정치적 이론이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 가치만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선과 악이 아닌 더 나은 선과 모자란 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정치 이성의 상대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권력은 분립되어 상호 견제하고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하며 다른 이론에 대한 열린 마음, 비판과 타협의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복음의 진리 이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하면서 자기 사상의 아집에 갇힌 자들을 대화의 자리로 불러들여 사회적 평화를 이루어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스스로 정치 사상을 우상화하면서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의 원인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베이컨의 우상들처럼 교인들 속에 형성된 정치적인 편견은 그들로 하여금 정치 사안의 객관적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김 교수는 정치 과잉이라고 말하면서 패거리 정치에 익숙한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사안이 이슈가 될 때 자신도 팩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불경하거나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게 됩니다. 우리 사회나 교회에 아직도 선동적인 정치인들이 먹혀 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정치 과잉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 목사가 발제 결론에서 인용한 융연에 많은 의미심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신앙의 성공 여부는 기독교 신앙이 진실을 말할 능력과 의무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교회는 모든 정치적 편견을 내려놓고 팩트를 말하고 팩트에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순종의 자세와 아울러 상대적인 다양성에 대한 수용과 분별할 수 있는 비판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치적 방향성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 교수는 기독교 정치 행위라는 것이 기존 정치의 프레임이 가진 가치를 돌아보게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프레임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비판적 관점을 적용하면서 사태를 바라보도록 한다며 기독교적 정치행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정치 이념에 우리의 틀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반공이건 반미건 우파건 좌파건 어떠한 정치 이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독교적인 가치는 모든 정치 프레임 속에 담긴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근본적으로 사회 비판적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모든 사회 정치 이론과 행위들을 판단할 척도, 즉 기독교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귀착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근원을 성서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는 김 교수가 초대에 지적하듯이 기독교인들이 성서적인 원리를 직접적인 현실 정치에 실현하려고 하는 위험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메시아니즘이나 신정정치, 근본주의의 모습으로 수없이 나타났고 오늘날 한국 교회 강단에서 심심치 않게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자기 속에 고착된 정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쉐롱이라는 신학자는 드 모날드의 예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을 비난하고 과거 신분 제도로의 복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므로 그것을 근거로 세상에는 세 개의 신분이 있어야 한다. 고로 이 신분의 질서를 파괴한 프랑스 혁명은 불의한 것이다. 드 모날드에게 있어서 복고 정치의 정당성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러한 정치 이념을 공인받기 위해서 오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보수적인 그룹뿐 아니라 제3세계 정치신학 등 진보적인 그룹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민중 해방을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 정치적인 눈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므로 자신들의 정치 이론을 뒷받침하는 정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개별적인 정치 사례보다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일정한 방향과 지속적인 노선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이고 연역적인 원리에서가 아니라 정치의 통전성 속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인간적인 통찰과 인간적 능력에 의해 세워진 정치세계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 교수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와 기독교의 관계를 의미 있게 고려하려면 성서로부터 사회 정치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얻고 현실로부터는 정치 작동 원리와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은 뒤 이 둘을 지혜롭게 연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나 신학자와 정치 전공자들의 지속적인 만남이 중요합니다. 이 두 영역의 상호작용, 인터체인지, 이것이 반복되면서 성경과 정치에 대한 이해 지평이 넓어지고 점차로 공허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방향과 노선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우리는 후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성경을 갖고 단순한 연역적 도식이나 또는 반대로 현실 상황에 종속된 결정론을 따르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기독교적 정치 윤리는 정치 공동체가 갖는 다양한 프레임의 가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독교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치적인 정황 속에서 찾아가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독교 정치인이란 교회 직분을 가지거나 교회에 적을 둔 정치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정치 영역에서 실천하려는 정치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기독교인들은 후보자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갖고 선택하기보다는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에 얼마나 가까운 정책과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냐를 갖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적인 정치 행위는 기독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사회 속에 실현하는 일입니다. 정치인으로 나서거나 그런 정치인을 선출하거나 또는 이런 잣대를 가지고 사회 비판적인 자리에 나서거나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국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